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자주 이승만 대통령을 잊습니다. 아니, 일부러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를 독재자로 몰고 좌파 언론은 그를 권력욕의 화신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를 살펴보면 1948년 한반도 남쪽 절반의 폐허 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는 건국 대통령, 즉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시대 말 나라가 망해가던 그때 배제학당에 들어간 그 젊은 청년은 성경과 영어를 배웠고 자유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그가 말했죠. 백성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왕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게 1890년대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조선은 신분사회였습니다. 민주주의는 상상도 못할 단어였죠. 그런데 이승만은 조선의 감옥에서 영어 성경을 읽고 자유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배워서 나라를 살리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떠났죠. 당시 한인 최초의 정규 유학생, 그가 간 학교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 그리고 프린스턴. 지도교수는 우드로 윌슨,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논문 제목은 한국의 중립과 국제법적 지위, 한마디로 조선의 독립을 법으로 되찾겠다는 논문이에요. 그는 무기로 싸운 게 아니라 펜으로, 지식으로 싸웠습니다. 지식 독립운동가, 그가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1919년 전국에서 대한독립 만세가 터져나왔죠. 그 소식이 상하이에 닿자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때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조선은 왕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는 최초로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헌법에 새겼습니다. 그 초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는 미국에 있었지만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대통령제, 민주공화국 모두 이승만이 설계한 겁니다. 그는 외교전의 선봉에 섰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냈고 미국 워싱턴에 구미위원회를 만들어 한국은 독립국이다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총 대신 펜으로 싸운 외교 전사.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조차 오늘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은 태어납니다. 재헌국회에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DNA가 됩니다. 그는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소련식 사회주의 대신 시장 경제를 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대한민국을 살린 거예요. 1949년 이승만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농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농지개혁입니다. 유상매입, 유상분배. 공산주의처럼 뺏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사들이고 나눠줍니다. 결과는 단 5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소작농이 사라졌어요. 지주중심의 봉건구조가 깨지고 자영농, 국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북한은 땅을 국가가 가졌고 남한은 땅을 국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자유는 소유에서 시작된다. 이승만의 말입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를 단 한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산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 국가의 안정과 자유민주 체계를 위태롭게 하는 자를 처벌한다. 이 법이 없었다면 6.25 전쟁은 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붕괴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승만의 반공 정책은 그저 이념 싸움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공산주의는 자유의 적이다. 나는 사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는 그 체제를 미워한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은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인접 해양 주권을 선포한다. 이게 바로 이승만 라인 평화선입니다.
그 선안에 독도, 울릉도, 이어도가 포함됐죠. 일본이 반발했지만 이승만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도 주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그 이후로 독도에는 한국 해양경비대가 상주하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가 독도를 실효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승만의 라인입니다. 이 한 줄의 선언이 독도를 지키는 선이었습니다. 1952년 전쟁 중이었습니다. 서울은 폭격당했고 국회는 부산으로 피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말합니다.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전쟁 중임에도 그는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국회는 반대했죠. 그러나 이승만은 밀어붙입니다. 총알이 날라와도 자유선거는 해야 한다. 결국 52년 7월 7일 발췌 개헌 통과. 그해 8월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 선거 실시. 전쟁 중에도 투표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증거예요. 이승만은 전쟁 중에도 학교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비 유학생 제도, 기술 연수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배워야 산다. 기술이 나라를 구한다. 1949년부터 1960년도 사이 국비로 해외에 보낸 유학생이 2,000명, 기술 연수생이 1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이끈 주역이 되었습니다. 총 대신 펜으로 나라를 세운다. 그게 이승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배를 원하지 않았죠. 그는 말했습니다. 도움은 받되 간섭은 받지 않겠다. 휴전 협정 때 미국이 중단을 선언하자 이승만은 방공포로 2만 7천 명을 전격 석방합니다. 미국이 경악했죠. 그는 외쳤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와 손잡는 평화를 거부한다. 결국 미국은 그에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제안했습니다.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오늘 한국 땅에 미군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960년 4월 19일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승만은 하야를 선언했죠. 그는 조용히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많은 언론은 망명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건강이 악화돼 있었고 프란체스카 여사와 측근들이 치료를 권유했죠. 그는 말없이 따랐고 그 후에 대한민국 소식을 매일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몸은 멀리 있으나 내 마음은 조국과 함께 있다. 1965년 하와이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자유를 지켜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 바로 그 출발선에 이승만이 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였고 외교가였으며 건국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고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자유롭게 방송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우파는 그를 건국 대통령으로 존경합니다. 그건 단순한 인물 숭배가 아닙니다. 그가 세운 나라의 가치, 자유, 법치, 국민주권, 시장경제. 그게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옳은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었죠. 그는 독재자가 아니라 혼돈의 시대에 자유의 깃발을 든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의 말처럼 오늘도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가 세운 자유의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이름 이승만. 그는 단순한 한 사람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승만을 다시 기억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